오늘은 이 식당을 그릴 겁니다.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정면과 측면의 선만 그려두면 되겠죠? 하지만 좀 더 스케치를 하고자 한다면 커다란 간판과 정문, 그리고 게시판과 바닥에 놓여진 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등을 미리 스케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케치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종이는 샌더스에서 나온 수채화 용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수채화 용지를 꺼냈는데 사실 오늘은 색연필로 채색을 할 예정입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위쪽 간판이 건물 위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려주세요. 스케치를 적게 그려둘수록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것을 미리 그려두고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배관 같은 것도 미리 위치를 잡아 두고요. 옆 벽면도 3등분 정도 해둬서 그림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까렌다시 볼펜입니다. 케이스가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케이스에 자력이 있어서 볼펜이 척 달라붙습니다. 꺼낼 때부터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볼펜이에요. 게다가 무게중심이 돋보이는데 손에 자연스럽게 기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잡아봐야 아는 느낌인데 볼펜에 정성을 엄청 쏟았어요. 아무튼 이걸로 그려보도록 하죠. 볼펜도 만년필과 마찬가지로 한번 선을 그으면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긴장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만년필보다는 덜 긴장하게 되는 것은 볼펜이 주는 가벼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볼펜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편하게 쓰잖아요. 종이도 가리지 않죠. 다만 저에게 있어서 볼펜의 단점이라면 볼펜 똥이 생기는 것인데 이건 똥도 안 생기네요. 잉크 때문일까요? 똥을 닦을 휴지도 옆에 놔뒀는데 아무튼 좀 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옥상에 항아리가 있어서 항아리도 그려줍니다. 이 가게도 건물 앞에 화분을 놓았어요. 이런 걸 보면 건물에는 식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조금은 말라버린 식물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림에 운치를 더해주죠. 나중에 이곳을 그릴 때 저 식물이 더 자라 있겠죠? 보세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지만 식물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홈통에 우수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수관은 빗물을 내려보내는 관인데 늘 이곳엔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주소 밑에 현판이 있어요. 뭔지 잘 몰라서 대충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 나무를 깎아서 고기 굽는 그림을 넣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가실 때 자세히 봐보세요. 큰 간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중요한 객체들을 스케치로 자리를 잡아 놓은 거라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볼펜이 아직까지도 똥이 안 생겼어요. 볼펜 똥이 안 나오면 정말 좋군요. 그동안 제가 볼펜에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용하는 볼펜은 849라는 모델인데 알루미늄 바디라서 크기는 작지만 제법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지고 볼펜 끝에 다다를 때의 무게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에서 굉장히 편안한데 이것이 의도된 설계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구점에 까렌다시 볼펜이 눈에 띄거들랑 손에 쥐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은 교체 방식인데 리필심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아마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A4 용지로 600장을 쓸 수 있는 대용량이라고 합니다. 리필심 가격이 꽤 나가는데
오래 사용한다니 다행이네요. 에어컨 실외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 어반 스케치에서는 실외기 그림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제법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색연필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림보다도 이 글씨인 것 같아요.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그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역시나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가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란 화이트 잉크로 글씨를 쓰는 건데요. 아래 대략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위치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보다는 나을 거예요. 전화번호는 실제 사용하는 가게 전화번호니까 혹여나 장난 전화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델로 사용했으니 매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잉크 사용에 대한 것은 위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어떤가요? 제법 글씨가 잘 나와졌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 가게에는 글씨가 제법 많아요. 가운데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삼겹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맛있다. 600g 3만원. 오픈 오후 4시, 클로즈 오후 10시. 대기시간 4팀에 1시간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삼겹살 국내산, 김치 국내산. 행복한 삼겹살 단일 메뉴. 도축장, 벽제나루. 소머리 국밥 없어요. 소머리 국밥은 없다고 써있네요. 벽돌은 사이를 비워주는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략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고 간격이 좁아진다는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전체 색을 입혀주고 붉은색과 어두운색 두 가지를 나중에 무늬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글씨예요. 그래서 화이트 잉크에 푸른색 잉크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어려운 글씨 그리기 시간입니다. 화이트 잉크는 유성이고 파란색 잉크는 수성이라서 잘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색은 잘 입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잉크로 글씨를 쓰고 나중에 파란색으로 위에 입히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본 건데 나름 괜찮네요. 그림자들을 조금 넣어주고요. 인도도 그려주고요. 수채화 용지라서 매끄럽지는 않지만 볼펜 그림과 색연필이 나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그릴 때는 이런 느낌도 좋지 않나요? 사진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압축된 파일을 받으시면 암호가 나오는데요. 이번 파일의 암호는 디모드로우 849입니다. 까렌다시 849 메탈 볼펜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하식당 가시면 맛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가보게요.